죽음을 정복한다면 인간은 어디까지 살 수 있을까요? 2032년 나노기술과 인공지능은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혁명을 가져올 것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정복할 수 있는 문제라면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인류가 마주할 수 있는 놀라운 가능성과 그 어두운 그림자를 깊이 탐험해 보겠습니다. 제1부 죽음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죽음은 인류가 가장 오래도록 두려워한 주제였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피라미드를 세우며 왕의 영혼이 존재하길 바랐습니다. 중세 연금술사들은 불멸의 약을 찾기 위해 목숨을 걸었고 전설 속 불사의 존재는 늘 인간의 상상 속을 떠돌았습니다. 과학은 죽음을 생물학적 현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일정한 횟수만큼만 분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헤이플릭 한계라고 부릅니다.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유전자의 끝부분인 텔로미어가 조금씩 짧아지고 결국 세포는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합니다. 이 과정이 노화로 이어지고 장기는 점점 기능을 잃습니다. 심장이 약해지고 면역 체계가 무너지고 결국 생명은 종말에 도달합니다. 죽음은 단순히 삶의 마지막이 아니라 세포 수준에서 일어나는 오류와 한계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면 죽음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필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수십 년간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텔로미어를 연장시키는 효소를 발견하고 세포 재생 메커니즘을 연구하며 노화를 지연시키는 유전자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혁명은 기술이 융합되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제2부 2032년 기술의 돌파구입니다. 2032년은 인류가 죽음에 맞서는 새로운 전환점이 됩니다. 나노기술과 인공지능이 결합하면서 인간의 생명 유지 방식 자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나노로봇은 머리카락보다도 작은 크기로 혈관 속을 자유롭게 떠다닙니다. 이 작은 기계들은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암세포를 제거하며 혈관 속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심지어 뇌세포까지 회복시켜 기억의 손실을 막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혈관 속에는 수백만 개의 작은 로봇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24시간 내내 당신의 몸을 순찰하며 이상 징후를 감지합니다. 암세포가 생기는 순간 그것을 발견하고 즉시 제거합니다. 동맥에 플라크가 쌓이기 시작하면 그것을 분해하고 청소합니다. 뇌세포가 손상되면 즉각 복구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실제로 개발 중인 기술입니다. 동시에 인공지능은 DNA와 생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심장마비가 일어나기 전 경고를 보내고 뇌졸중을 예측해 예방 조치를 취합니다. 이제 죽음은 갑작스러운 종말이 아니라 예방 가능한 질병처럼 다뤄집니다. 인공지능은 당신의 심박수, 혈압, 혈당, 호르몬 수치를 초 단위로 모니터링합니다. 수천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분석하여 당신의 건강 상태를 예측합니다. 당신이 심장마비를 일으킬 확률이 높아지는 순간 즉시 경고를 보냅니다. 심지어 당신이 자는 동안에도 AI는 당신의 몸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초기 단계의 나노의학은 이미 존재합니다. 미국과 일본의 연구소에서는 혈관 속 나노로봇이 동물의 혈전을 제거하는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AI는 환자의 유전자 데이터를 분석해 암 발병 확률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2032년 이러한 기술은 본격적으로 사람에게 적용되며 인류의 운명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나노기술과 AI의 결합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제3부 인간 수명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입니다. 죽음을 극복한다면 인간은 어디까지 살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몇 가지 놀라운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첫째, 평균 수명 300세 시대입니다. 세포 복구 기술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 인간은 3번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청춘, 중년, 그리고 새로운 도전의 시기로 나누어집니다. 200살의 사람이 대학에 입학하고 250살의 사람이 새로운 직업을 시작하는 시대가 열립니다. 노년은 더 이상 쇠퇴가 아니라 또 하나의 도약의 시기가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150살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은 여전히 40대처럼 건강합니다. 당신은 이미 3번의 경력을 쌓았고 이제 4번째 인생을 시작하려 합니다. 당신의 증손자와 함께 대학 강의실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20살, 당신은 150살. 하지만 둘 다 같은 꿈을 꿉니다. 나이는 더 이상 제약이 아닙니다. 단지 경험의 축적일 뿐입니다. 둘째, 가상불멸입니다. 뇌의 뉴런 패턴이 완벽하게 기록되고 디지털화됩니다. 사람은 육체가 죽더라도 의식은 데이터로 남아 클라우드 속에서 영원히 살아갑니다. 디지털 인간은 현실과 가상을 오가며 새로운 사회와 문명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의식이 컴퓨터에 업로드되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모든 기억, 감정, 성격이 완벽하게 디지털로 전환됩니다. 당신은 여전히 당신입니다. 하지만 이제 육체의 제약이 없습니다. 당신은 가상 세계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창조합니다. 필요하면 로봇 몸에 당신의 의식을 다운로드해서 현실 세계를 걸어 다닐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당신은 화성을 탐험하고 다른 당신은 해저 도시를 건설하고 또 다른 당신은 가상 우주를 여행합니다. 셋째, 생물학적 불멸입니다. 유전자 편집과 나노기술의 결합으로 세포는 무한히 재생됩니다. 노화 자체가 멈추고 인간은 사실상 늙지 않습니다. 항상 40대의 모습으로 수백 년을 살아가는 인간. 영생은 더 이상 신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가능한 과학적 선택지가 됩니다. 당신의 유전자가 편집되어 텔로미어가 더 이상 짧아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세포는 영원히 젊음을 유지합니다. 5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당신의 얼굴은 변하지 않습니다. 거울을 보면 여전히 40대의 모습입니다. 당신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영원히 젊습니다. 노화는 역사책에서나 볼 수 있는 과거의 현상이 됩니다. 제4부, 불멸의 사회적 그림자입니다. 하지만 불멸은 반드시 축복일까요? 죽지 않는 사회는 새로운 문제를 낳습니다. 먼저 사랑은 어떻게 변할까요? 200년을 산 부부는 같은 사람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혼은 일정 기간만 유지되는 계약으로 변할까요? 평생의 의미가 달라지고 인간관계의 가치도 바뀝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100년을 함께 살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의 열정은 이미 오래전에 식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놀랄 일도 새로운 발견도 없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 사람과 다음 100년도 함께할 수 있을까요? 자원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인간이 죽지 않는다면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지구는 이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부자는 불멸을 사고 가난한 자는 여전히 죽음을 맞습니다. 죽음을 정복한 사회는 이상향이 아니라 극심한 불평등의 전쟁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노기술 치료 한 번에 10억 원이 든다면 누가 그것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억만장자들은 영원히 살고 일반 사람들은 여전히 80년을 살다 죽습니다. 부의 격차가 생명의 격차가 됩니다. 부자들은 점점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들은 대를 이어 가난합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영원히 살면서 부를 축적하기 때문입니다. 사회는 두 계급으로 나뉩니다. 불멸자와 필멸자. 철학적 질문도 생깁니다. 죽음이 사라진다면 삶의 의미는 어디서 찾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는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다면 목표와 성취의 가치가 희미해지고 삶은 끝없는 권태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불멸은 축복이자 동시에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1000년을 살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모든 것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나라를 여행했고 모든 직업을 경험했고 모든 취미를 즐겼습니다.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매일이 반복입니다. 끝없는 반복. 당신은 권태롭습니다. 너무나 권태로워서 죽고 싶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죽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과연 축복일까요? 제오부 신과 인간의 경계입니다. 죽음을 극복한 인간은 여전히 인간일까요? 종교는 이렇게 묻습니다. 불멸은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냐고.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모두 죽음을 신성한 것으로 봅니다. 죽음은 삶의 일부이며 영혼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불멸을 추구하는 것은 신의 뜻을 거스르는 것일까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경고합니다. 인간이 불멸을 얻으려는 시도는 오만이라고. 신만이 영원할 수 있으며 인간은 그 경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다른 관점도 있습니다. 신이 인간에게 지성을 주신 것은 한계를 극복하라는 뜻이 아니냐고. 의학도 한때는 신의 영역을 침범한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불멸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만약 인공지능이 스스로를 불멸이라 선언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생명으로 인정해야 할까요? 영원히 죽지 않는 인간은 신에 가까워질까요? 아니면 인간을 넘어선 새로운 종이 될까요? 디지털로 업로드된 의식은 여전히 인간일까요? 그것은 당신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복사본일까요? 만약 당신의 의식이 컴퓨터에 업로드된다면 육체 속의 당신과 디지털 속의 당신 중 누가 진짜 당신일까요? 죽음을 정복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학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정체성, 철학, 종교를 뒤흔드는 거대한 질문입니다. 신과 인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제6부 이미 시작된 불멸 프로젝트입니다. 불멸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구글의 자회사 칼리코는 노화 정복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기술은 특정 질병을 아예 지워내고 노화를 늦춥니다.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들은 장수를 위해 경쟁적으로 연구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일부는 자신들의 뇌를 디지털화하여 미래에 되살리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는 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하는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장애인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의식을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엘토스 랩스라는 회사에 3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이 회사의 유일한 목표는 인간의 노화를 되돌리는 것입니다. 피터 틸과 같은 억만장자들은 젊은 사람의 혈액을 수혈받아 노화를 늦추려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나노로봇은 이미 동물 실험에서 혈관 속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고 실제 임상 실험 단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팀은 쥐의 노화를 역전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늙은 쥐가 다시 젊어졌습니다. 이 기술을 인간에게 적용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일본의 연구소는 유도 만능줄기 세포를 이용해 손상된 장기를 재생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망가지면 새 심장을 만들면 됩니다. 간이 손상되면 새 간을 만들면 됩니다. 장기 이식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세포로 새로운 장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죽음을 향한 전쟁은 더 이상 영화 속 상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현실로 진행 중입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밤낮 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수십억 달러가 이 분야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2032년은 이 모든 기술이 하나로 모이는 해입니다. 제7부 인류의 운명은 무엇인가입니다. 결국 남은 것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불멸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진화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요? 아니면 죽음이 주는 의미를 존중하며 유한한 삶을 이어갈 것인가요? 불멸은 인류를 구원할 수도 있고 파멸로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영생은 축복일 수도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삶은 유한하기 때문에 빛나기도 하지만 끝이 없다면 새로운 의미가 필요합니다. 그 선택은 결국 인류 전체의 몫이지만 동시에 각 개인의 몫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멸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살면서 우주를 탐험하고 새로운 문명을 건설하고 끝없는 지식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삶은 끝없는 모험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유한한 삶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이 주는 의미를 소중히 여기며 한정된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삶은 아름다운 순간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영원히 사는 것이 진정 행복일까요? 아니면 유한하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한 것일까요? 2032년 인류는 죽음을 넘어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길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당신이라면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유한하기에 더 빛나는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죽음을 정복하는 순간 진짜 질문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불멸의 시대 2032년 인류의 선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